자, 얘들아 안녕. 이번 주 네 번째 세계지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영상이 다 합해보니까 5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50분 수업도 안 하는데 어쩌다 찍다 보니까 그렇게 50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좀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최대한 짧게 끝내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네, 잡담도 최대한 안 하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그 오늘 배울 내용이 좀 우리 일상생활과 우리가 쓰는 것과 많이 관련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난 시간보다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삼각대가 아니라 그 유튜브 거치대, 유튜버들이 쓰는 거치대를 저번 주 월요일인가 시켰는데 오늘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치시키고 조명도 쏘긴 쏘는데 조명은 솔직히 너무 쬐금해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한번 이 PPT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냥 기분 내려고요. 예. 좋잖아 괜히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예. 갖고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네, 동양과 서양의 세계 지도를 배웠습니다. 그 세계 지도를 통해서 과연 옛날에 동양 사람은 그리고 또 서양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우리 세계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 그걸 배웠습니다. 솔직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솔직히 어떻게 좀 따르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파트예요. 네, 막 지도, 옛날 거 지도 나오고 막 주르륵 외우고 하려면 되게 지루하고 좀 짜증나고 이거 막 외워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감정이입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그리스도교를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조금 그래도 재밌게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걸 공부할 때 최대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빙의가 되어서 세계 지도를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무튼 자, 그렇다면 오늘은 지리 정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어떨까요?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을 하면은 자동차에 띡띡띡 입력하거나, 아니면 내가 길을 찾으러 갈 때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또는 어떤 앱을 통해서 내 위치 그리고 거기 위치 해갖고 딱 내비게이션 입력해갖고 딱 그 길 따라 가죠. 그쵸? 심지어 몇 분 걸리는지, 거리는 얼마인지, 어떤 걸 타고 가야 되는지 다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런 게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상상이 안 되지 않나요? 막 지도 보고 찾아? 막 종이 지도 찾아? 나침반 막 보면서 찾아? 그치? 굉장히 불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 되었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바로 오늘 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런 거 다 지리 정보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린트 7쪽과 교과서는 16쪽을 받았어요. 자, 교과서 16쪽 그리고 프린트 7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공간 인식에 따른 지리 정보의 차이. 먼저 지리 정보는 무엇인지 좀 배울 겁니다. 자, 볼게요. 지리 정보는 무엇이냐? 지표 공간의 자연 및 인문 현상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이다. 그래서 화살표를 보면 이러한 지리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지역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정보입니다. 네, 그냥 우리 동해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 동해시의 기후는 어떻고, 우리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중위도에 위치했으니까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풍 영향을 받아갖고 기온의 연고차가 크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림 건조하고, 이런 기후적 특징, 이것도 하나의 그런 지리 정보입니다. 그리고 지형, 천곡동굴이 있네, 그리고 저기 한섬 해변이 있네, 이런 다양한 지형이 있네. 이런 지형도 역시 지리 정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여고등학교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 공간적인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우리 여기 앞에 보근이네 순두부 가게가 있다, 여기 남매카롱이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모든 게 공간 정보예요. 내가 사는 곳, 그리고 내가 노는 곳, 투썸 플레이스라든가 어디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공간 정보입니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리 정보입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지리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래 세 가지로 나누는데 두 가지만 알아볼게요. 공간 정보랑 그리고 속성 정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프린트 볼게요. 자, 땡땡 정보 뭘까요?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 어떤 지역의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공간 정보입니다. 잘 대답해 주었어요. 네. 비록 동영상이지만 쌤이 얘기할 때 마음껏 대답해 주세요. 혼자서 어때? 집에 아무도 없잖아. 네. 크게 대답하자고요. 근데 그 대답이 좀 약간 과학적인, 갑자기 과학인데, 이 대답을 하면서 하는 게 그냥 듣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잘 남는데요. 그러니까 대답도 마음껏 해주길 바랍니다. 솔직히 쌤 진짜 수업할 때는 괜히 민망해서 대답도 안 하고 막 틀릴까봐 대답도 못하고 그런 경우 많았죠. 근데 혼자서 하는 게 뭐가 좋겠어. 뭐 누워서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틀려도 막 대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대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자, 공간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냐? 먼저 여러분 지도, 이게 어딘 줄 알아요? 우리 청곡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 표시된 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부평여자고등학교의 위치입니다. 이런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그게 바로 공간 정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공간 정보는 이런 걸로 나타내겠죠. 경위도 좌표, 경도와 위도, 그 좌표로 나타나겠죠. 이거는 참고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양구군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그 양구군 이렇게 쓰면 동서남북 극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뭐 동쪽은 128도 10시 25분, 그리고 뭐 127도 51분 9초, 10분 25초, 127도 51분 09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동경이니까 이스트, 그리고 우리는 북이 37점 59분 54초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위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간 정보를 나타내는 그런 경위도 좌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공간 정보를 나타내는 거에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프린트를 보면은 형태를 나타낸다고 했죠. 이런 형태입니다. 등고선 말합니다. 자, 등고선을 보면은, 자, 열로 이렇게 진해질수록 그 해발고도가 높아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위에서 봤을 때고, 단면도 그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이런 기복을 나타내겠죠. 이런 지표의 형태, 이런 것도 다 공간 정보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위치와 형태 이외에 이거 말고 나머지 전부 다 뭐겠어? 땡땡 속 정보. 네, 공간 정보 말고 뭐가 있댔죠? 네, 맞습니다. 속성 정보입니다. 속성 정보. 네, 이게 바로 속성 정보예요. 자, 속성만 읽어볼게. 자, 장소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아까 말했던 기후, 그 중에서 뭐 강수량은 몇 도, 강수량은 얼마나 내리고, 그리고 기온은 몇 도이고, 그리고 인구는 몇이고, 그리고 산업, 어떤 산업이 발달되어 있냐, 그런 것들이 모두 속성 정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에 대해서 또 한번 PPT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그러한 속성 정보인데, 인구는 24,000명, 세대수는 11,239세대 정도, 그리고 순인구 이동, 고령인구 비율, 결혼은 뭐 185쌍, 성비는 116이래. 이런 것들이 모두 속성 정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이런 기후 그래프, 강수량 그래프, 기온과 강수량 그래프, 이것도 모두 속성 정보겠죠. 참고로 강릉의 연평균 기온, 월별 기온과 월별 강수량을 나타낸 그래프겠죠. 이런 것도 다 모두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자, 다음. 그냥 이런 것도 다 속성 정보예요. 쌤이 동해시 맛집을 쳐봤어요. 뭐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보나베티, 뭐 아기찜 하면 여기, 초토화시킨 동해시 맛집 어디냐? 나도 궁금하네. 아무튼 뭐 전국 7대 수제버거 피오레, 부보쌈 뭐 보나베티가 유명한가 보네. 아무튼 이러한 동해시 맛집 이렇게 다 나오죠. 이것도 그 동해시만의 하나의 정보, 속성 정보입니다. 맛집도 그 위치적 맛집도 그 지역의 하나의 특성이에요. 네, 그것도 다 그 속성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지리는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그걸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간 정보와 수송 정보, 지리 정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지리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냐?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땡땡 조사. 조사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흙을 떠, 뭐 돌멩이를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진도 찍어. 이렇게. 이게 무엇일까요? 네, 직접 가서 한다고 해서 바로 별거 아니에요? 직접 조사입니다. 직접 조사. 네, 직접 가서 조사한다. 직접 조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직접 조사가 있으면 무슨 조사가 또 있겠니? 그쵸? 간접 조사가 있겠죠. 잘했어요. 네, 간접 조사가 있습니다. 자, 간접 조사 읽어볼게. 지도, 문헌, 뭐 책 같은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배웠던 세계 지도를 통해서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뭐 천하들을 봤다고 치자. 옛날 사람들은 이런 도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네. 옛날 사람들은 중국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네. 이런 지리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건 뭐 옛날 거지만 좀 지금 지도를 봐도 내가 지금 맛있는 그 보나베티 가고 싶어. 근데 보나베티가 어딨지?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찾죠. 이것도 간접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리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 더 해볼까? 아까 말했던 강원도 양구군의 기후를 알고 싶어. 그러면 기상청 들어가서 양구군의 기후 그래프를 보면 되죠. 이런 것도 다 전부 간접 조사입니다. 직접 가서 비 맞고 그렇게 직접 조사하지 않잖아. 물 받고 뭐 추구기로 뭐 장난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하지 않잖아. 이것도 다 간접 조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세 번째로 요즘 거의 이걸로 조사해요. 지리 정보들은 바로 원격 탐사입니다. 자, 원격 탐사는 크게 두 가지의 그런 매개체로 그 지리 정보를 수집합니다. 일단 쓰세요. 네. 하나는 항공기, 또 하나는 인공위성입니다. 네. 이 두 개 가지고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자, 항공기와 읽어볼게요. 항공기와 인공위성 등을 이용하여 관측 대상과의 접촉 없이, 그쵸? 직접 가는 거 아니지? 먼 거리에서 측정을 통해 지리 정보 수집을 가능합니다. 사진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항공기를 이용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 항공기가 뭐냐면 비행기를 말하는 거죠.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기에서 밑으로 바라보겠죠? 그럼 그 지역의 지리 정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청주시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그 도시구조 배웠었다. 중심 업무지구, 도심 안에 중심 업무지구 있죠. 그리고 공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다. 여기도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항공사진으로 그러한 지리 정보를. 여기는 고층 건물이 있네, CBD겠네,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 주거지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하나의 원격 탐사의 기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다음. 자, 여러분, 이거는 문제 내볼게요. 항공기를 통해서 수집한 걸까요? 아니면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수집한 걸까요? 한번 보자. 어떨 것 같아? 네, 이거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여러분, 항공기로 이렇게 못 찍어.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부분에 그런 야경 사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인도, 동남아시아고 동아시아잖아. 이걸 비행기에서 찍을 수 있겠어? 여러분, 비행기 타봤으면 알겠지만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 봐도 한 동해시 지역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거 찍으려고 비행기가 올라간다 그럼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건 바로 그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확실히 항공기보다 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넓은 범위의 지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자, 일기예보를 통해서 이런 것도 많이 봤죠.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태풍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뭐 항공기로 할 수 있어? 항공기로 직접 여기 올라가서 찍어? 태풍 위에서? 절대 안 되죠. 근데 인공위성은 찍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원격 탐사 잘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격 탐사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 화살표를 보세요. 이 화살표의 의미는 이 원격 탐사의 장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장점, 넓은 지역의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자, 간접 조사, 직접 조사 아무리 해봤자
이 정도의 넓이의 정보, 지리 정보 수집이 그렇게 쉽게 가능하겠어? 불가능하죠. 근데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에서 봐봐. 그 넓은 지역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실시간 주기적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자, 인공위성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그 우주 위에 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도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항공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 뜨자, 또 두 달에 한 번 떠서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원격 탐사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자, 이러한 지리 정보를 수집했으면은 그 뭐 냅둘 거야? 뭐 쌓아둘 거야? 그 정보들을 아니지. 어떻게든 그 분석을 하고 그 어떤 지도든 만들어 갖고 우리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지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지도가 다양한 정보, 지리 정보를 모아가지고 모아서 기호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지도잖아요. 그래서 이 지리 정보의 표현, 종이 지도, 우리 종이로 된 지도 같은 거, 그리고 컴퓨터로 제작한 다양한 지도, 그리고 우리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구글 지도 이런 걸 말하겠죠. 그리고 표, 아까 맞죠? 표로도 나타냈고 그래프로도 나타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표현을 해야지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리 정보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알겠습니까? 별거 없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리 정보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